성황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배추흰나비의 한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추흰나비의 한사리 과정은 처음에 알에서 시작했는데요. 알은 어떤 모양이었죠? 그렇죠. 매우 작았고요. 긴 옥수수 모양의 노란색이었습니다. 알 다음엔 애벌레가 되었죠. 애벌레는 초록색이었고요. 잎을 먹기 위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총 허물을 4번 벗어서 이 4번을 벗으면 30mm 정도로 커졌고요. 그 다음에는 번데기가 되었습니다.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숨어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 주변의 색과 비슷한 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번데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얼음벌레인 배추흰나비가 나왔죠. 배추흰나비는 이제 얼음벌레가 되었는데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머리에는 더듬이가 있고 가슴에는 다리가 3쌍, 날개가 2쌍 달려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배추흰나비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곤충의 한사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교과서 56쪽 펴주세요.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 많이 있죠. 뭐 사슴벌레라든지 잠자리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곤충들의 한사리는 전부 배추흰나비처럼 똑같을까요? 알과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이렇게 비슷할까요? 먼저 예로 사슴벌레는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단계를 거쳐 한사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배추흰나비와 비슷합니다. 사슴벌레는 한번 볼까요? 알일 때에는 알의 모양은 이제 배추흰나비와는 다르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알에서 애벌레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애벌레가 이제 자라서 번데기가 되는데요. 이 번데기 모양을 보면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해요. 배추흰나비와는 큰 차이가 있죠. 하지만 번데기일 때 움직이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수컷 번데기는 이렇게 사슴 뿔이 달린 사슴벌레 수컷이 되고요. 암컷은 뿔이 작은 암컷 얼음벌레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잠자리도 한번 볼까요? 잠자리는 알인 다음에 애벌레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와는 달리 번데기 단계가 없어요. 애벌레 후에 바로 얼음벌레 단계가 됩니다. 잠자리는 물에 알을 낳고 애벌레가 물속에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물 밖으로 나와 얼음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슴벌레와 잠자리, 한사리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슴벌레와 잠자리 모두 알을 낳고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는 건 똑같죠. 하지만 사슴벌레는 번데기 단계가 있지만 잠자리는 번데기 단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곤충은 번데기 단계가 있고 또는 없고에 따라서 한사리 과정이 좀 다른데요. 사슴벌레나 배추흰나비처럼 번데기 과정이 있는 걸 바로 완전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잠자리는 번데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 탈바꿈이라고 해요. 자, 사슴벌레와 잠자리 공통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슴벌레와 잠자리는 모두 알을 낳는 건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한사리 과정이 다르다고 했죠. 곤충 중에는 사슴벌레나 배추흰나비처럼 번데기 단계가 있는 걸 바로 완전 탈바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잠자리나 사마귀처럼 사마귀도 마찬가지로 번데기 단계가 없는 것도 있대요. 이런 것들은 불완전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전 탈바꿈, 다음 불완전 탈바꿈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둘 다 알에서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죠. 하지만 완전 탈바꿈은 번데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음벌레가 됩니다. 반면에 불완전 탈바꿈은 바로 얼음벌레가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과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에는 뭐가 있냐면 무당벌레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무당벌레가 있고요. 배추인나비도 있었고, 나비 혹은 벌, 그다음에 뭐 파리, 이런 곤충들이 완전 탈바꿈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불완전 탈바꿈은 사마귀라든지 메뚜기, 그다음에 방앗개비 같은 곤충들이 불완전 탈바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오늘 학습한 내용 실험관찰 29쪽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곤충의 한살이 배웠는데요. 곤충의 한살이는 총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사슴벌레는 완전 탈바꿈, 그 다음에 잠자리는 불완전 탈바꿈이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알에서 애벌레, 즉 알로 태어나서 애벌레 단계가 있는 건 같고요. 이 애벌레 단계에서 허물을 벗으며 자랍니다. 자, 또 얼음벌레가 되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곤충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얼음벌레가 되어서는 모두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차이점은 사슴벌레는 번데기 단계가 있다고 했고요. 불완전 탈바꿈인 잠자리는 번데기 단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전 탈바꿈은 알 다음에 애벌레가 되었고요. 이 애벌레가 허물을 벗으면서 커진 후에는 번데기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후에는 얼음벌레가 되었죠. 이 완전 탈바꿈에 해당하는 동물에는 뭐가 있었죠? 나비라든지 사슴벌레, 개미, 파리, 벌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완전 탈바꿈은 알 다음에 애벌레 단계를 거치는 건 동일하지만 그 후에 번데기 단계가 없고 바로 얼음벌레가 된다고 했죠. 이 곤충에는 사마귀라든지 메뚜기, 방앗개비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는 곤충의 한살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을 낳는 동물의 한살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